자,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 두 가지 완벽하게 지금 복습하였죠. 그리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매핑과 그 다음에 성질 두 가지 배웠던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해서 3번, 4번, 5번 갈 텐데 3번은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이 기본이 극한의 수열의 종류가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요, 수열의 종류는 바로 한 종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수열의 종류는 한 종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내용은 뭐야 하면,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급수가 혼합되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종류는 한 종류인데 현재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합쳐 놓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지? 라고 했더니 생각을 해보자. 만약 급수가 멈췄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수렴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끝번째 항이 얼마로 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0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라고 보여주는데, 물론 연산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급수 연산하는 과정이나 설명을 따로 나올 텐데, 지금은 성질편 먼저 배워보는 거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급수라는 건 뭐지? 라고 하면 항을 n 대신에 1부터 입력을 해서 무한번째 항까지 넣을 거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A1, A2, A3, A4에서 쭉 갈 거야. 나중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쭉 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멈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극한이라는 것은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번째 항 하나, n번째 항 하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끝번째 항 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여기까지를 끊임없이 싹 다 더할 거야, 이 뜻이에요. 나 여기서 여기까지 싹 다 더해 줄 거야. 아니, 그 다 더했는데 그 값이 멈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멈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직도 계속 더할 게 많은데, 여기 더해줄 게 많은데 여기다가 값을 아무리 계속 더하더라도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끝번째 항이 양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1이면 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기 때문에 값은 계속 올라갈 거란 뜻이야. 그쵸? 양수면?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값이 안 멈췄다는 건 양수면 올라가, 마이너스면 내려가. 그러면 값이 안 변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더해야 될까? 즉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A가 될까? 라고 묻는 거죠.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A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딱 하나, 0밖에 없잖아, 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끝번째 항이 자체가 0밖에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리미트 n번째 항, 그러니까 n이 무한번째 항, 이 뒤에 가는 모든 항들은 싹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내용까지 0으로 간다는 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하면 바로 이 내용. 얘가 뭐야 하면은 바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는 급수를 줄 거고요, 구하는 값은 누굴 줄 거야 했더니 바로 극한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얘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은 뭐 해야 돼? 구하는 값에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그때 조건문에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현재 여기서는 급수를 줬고 극한을 줬다면 최대한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 극한 쪽으로 가주자는 뜻인 거야. 현재 여기서는 알파라는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값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되는 거야. 알았니? 얘가 2021이든 2022든 이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멈춤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뜻이야. 얘가 극한값이 5 나왔어 4 나왔어 3분의 2가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멈췄다라는 메시지만 우리는 얻어가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뭘 주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 확인해봐. 급수를 주고 극한을 물어본다면 급수를 극한에 맞춰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다? 아, 얘가 멈췄구나 라는 건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값이 0으로 가겠구나 라는 메시지로 바꿔달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좀 더 쉬워서, 네 번째 과정은 어때? 라고 했더니 수열의 종류가 어때? 하면은 바로 두 종류다. 수열의 종류는 두 종류. 그리고 내용은 어때? 라고 한다면 내용은 바로 급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수학원에 나왔던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고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1대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쵸? 1대.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요것이 수렴을 했다라는 것은 조건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질문해 보자. 1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합인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연산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부 다 합이잖아. 그래서 연산기호이기 때문에 요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곱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이렇게 상수값만 실수배만 해주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n을 넣었을 때 뒤에 있는 a는 바뀌어도 앞에 있는 c는 공통인수로 계속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 c 곱하기 뭐 한 식으로 앞에 있는 값을 안 변하고 뒤에 있는 것만 변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건 c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과 같다 이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이 무엇이니까? 바로 알파니까 이것은 c 곱하기 알파로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는 값.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은 앞에 있는 이 조건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벌써 3번, 4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자. 살짝 또 지워볼게요. 그러면 3, 4, 5번일 텐데 가볍게 문제를 풀어본다면 현재 이 문제는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라고 설명했어요. 벌써 오프닝 빨, 즉 위에 줄에서 뭐라고 해요? 난 못 구해 라고 선점포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4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0이야. 그때 이거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 다음에 5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다. 설명을 해서 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 여기는 얼마 나온다? 그러면은 50. 그래서 정답은 54다.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는 AN의 일반항식 그리고 BN의 일반항식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2021년도 6월달 우평 문제인데 현재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이 10이야 설명했어요. 근데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문은 급수인데 구하는 값은 극한인 거야. 그럼 나는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다. 최대한 일단 맞춰줘야겠지. 그렇다면 이 설명은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이구나. 여기서 10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멈췄구나.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값이 10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흥정을 좀 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손님이고요. 얘는 손님이고 나는 가게 주인이란 말이야. 일단은 물건을 팔려면 손님한테 최대한 맞춰주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캔슬 되는 거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물건을 팔 거다라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돼요? 손님한테 맞춰줘야 한단 말이에요. 수학도 조건문을 가지고 이걸 풀려면 일단은 1차 단계는 구하는 값에 최대한을 맞춰보고 안 됐을 땐 거꾸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합이 11로 하는 값으로 수렴했네 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바로 요 값이 바로 0이다 멈췄다 라고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야. 됐죠? 더 이상 양보 안 돼? 오케이. 근데 이 문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an의 제곱 플러스 3n 제곱에 여기는 얼마냐면 an 제곱 플러스 n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최소한 이거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은 못 구해도요, an 밑에 n 값 깔아주면, an 밑에 n 값 깔아주면 나 0 되겠습니다 뜻이죠. 근데 여기는 an이 두 개, 하나, 그러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제곱 나눠줍시다. 그러면 n제곱 분의 an, 즉 이거는 살짝 바꿔주면 n제곱이니까 이렇게 n분의 1로 빼줄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n제곱 분의 an제곱,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n제곱 분의 a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 나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n이 무한대가면 무한대면 1인 얘도 0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0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0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답 뭡니까? 하면은 0 플러스 1분의 0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정답은 1분의 3인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해 평가원 수능에서도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여기도 수열 AN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나도 못 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조건문은 급수인데 현재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r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라? 이게 뭐지 하면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2an-3이 2다. 중요한 건 얘가 수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뭐냐, 그걸 좀 알아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조건문은 급수인데 구하는 건 일단은 극한이구나. 그러면 이 설명이 뭐야 하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3이라는 값은 0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2an-3은 0이구나. 그쵸?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얘가 0 나오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라는 값은 3 나와야 한다는 얘기고, 즉 an 값은 얼마 나와야 돼? 하면은 이거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r 값이 2분의 3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 대신에 한번 값을 입력해 주면 2분의 3의 n승입니다. 플러스 1. 여기는 2분의 3의 n 플러스 2승이야. 그럼 플러스 2승 내려보내면 여기는 4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의 n승으로 나눠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3에 대한 n승분의 1, 여기는 4분의 9,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n승분의 1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은 0 나오고 0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로 4분의 9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3번의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이제 극한의 기본 연산, 지금 배우는 심화 연산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 있어요. 전에 문제에서는 이런 급수라든지 극한 안에 뭐가 없었어? 하면은 AN의 표현이 없었고,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AN의 표현이 존재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2강에서는 현재 뭐 한다? 나는 항의 식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어 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끝낼 텐데, 바로 문제 6번과 더불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설명은 뭐냐면 짜내기 정리예요.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사이값 있다, 뭐 짜내기 정리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짜내기 정리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네모, 그 다음에 여기는 AN, 여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모라고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면은 여기다 식을 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식을 주겠다. 여기도 뭐 하겠다? 식을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너는 어떠냐? 그러면 난 식이 없어요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아니야. 동그라미 분의 an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양쪽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값을 얻는다가 목적인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나는 똑같이 양쪽을 동그라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자,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가운데에 있는 이 부등호에도 등호가 따라 붙습니다. 자, 이거 등호 왜 따라 붙어? 예, 그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식을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그러면 알파. 그럼 얘도 얼마로 가? 그러면 알파로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도,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값도 알파로 가지, 나보다 큰 값도 알파로 가지.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나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이 짜내기 정리, 샌드위치 정리의 키워드인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양쪽의 식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구하는 값에 최대한 맞춰주면서, 얘는 식이 없지만 얘는 식이 있다는 것은 그 있는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전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이 뭔지도 개념 설명 이어나갈 겁니다. 자, 살짝 지울게요. 여기는 17페이지 몇 페이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나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4 루트 n 곱하기 an 3n 플러스 2인데 상대방이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뭐 할 거야? 루트 9n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루트 n 곱하기 an 그 다음에 여기는 3n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나는 an이지 루트 an은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래? 그럼 양변을 제곱하지 뭐. 그러면 9n제곱 더하기 4 여기는 n 곱하기 an 여기는 제곱하시면 9n제곱 플러스 2 현재 요거의 제곱이니까 2, 3은 6, 6이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야, 나는 n분의 an이야. 분모에 n 있으면 좋겠고 분자에는 n 없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식에다가 9n제곱 더하기 4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 나왔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해라? n제곱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n제곱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 싹싹 지워지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여기다 뭐 해라? 리미트를 장착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 리미트를 이렇게 장착. 그러면서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극한에서 이제 등호가 붙는 거예요. 얘기했죠? 이 문제 풀이 끝나면 마지막 설명해 주겠다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값은 바로 9다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얘도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값도 9로 가죠? 나보다 큰 값도 9로 오죠?
그럼 난 당연스럽게 얼마 간다? 9가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짜내기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짜내기 정리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서 풀어주는데 양쪽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 바로 그 성질에 대한 설명까지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AN보다 BN이 더 커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참값인 거야. 참값. 야, 식을 봤더니 AN보다 BN이 더 크대. N 대신에 1 넣을 거면 1, 2 넣을 거면 2, 3 넣을 거면 3. 뭘 넣든 간에 당연히 AN보다 BN이 더 커. 그렇다면 질문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은 참값이 아니고요. 무슨 값이냐면 근사값이라는 거죠. 근사값. 글쎄 이게 근산지 근사신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오른쪽이 당연히 크다면 당연히 오른쪽의 식이 더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더 큰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뭐기 때문에 근사값이기 때문에 등호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런데 BN이 뭐야 했더니만 3 더하기 n분의 1이야. 이건 어때요? 내가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고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퍼펙트하게 AN보다 BN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태에서 극한값은 어때? 라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 될 테니까 1 플러스 0은 0이죠. 여기는 3 더하기 0이니까 얼마 돼요? 3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BN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N보다 BN이 더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BN이 더 크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만약에 AN이 1 빼기 n분의 1이야. 1보다 작다는 얘기야. n분의 1 뺐으니까. 그런데 BN은 어때? 했더니 1 플러스 n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1보다는 좀 더 커. 얘는 1보다는 팩트는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도 AN보다는 누가? BN이 더 크다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야. 아, 그쵸? A는 1보다 작고 얘는 AN은 1보다 크니까. 팩트는 AN보다 BN이 더 큰데 질문은 극한값은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극한값은 어떠냐? 라고 한다면 요 극한값도 얼마 나온다? 1 나올 거고 얘도 1 나온다야. 그러면 이 결과는 같다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성질. 이 성질에서는 뭘 몰라 하면은 AN, BN의 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AN의 BN의 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크다, 같다,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AN과 BN의 식을 명확하게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AN보다 BN이 더 커 라고 하면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AN과 BN의 식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극한의 값을 리미트를 부착하는 순간 상황에 따라서는 큰 경우도 있겠고 혹은 같은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호가 없지만 리미트가 붙는 순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극한의 성질, 짜내기 정리된 표현이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나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식을 명확하게 알면 둘 중에 하나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위다 아래다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1번과 2번의 경우를 다 정리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다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5강에서, 2강이죠? 예, 5강이란다. 2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 중에서 심화연산 중에 첫 번째 과정, AN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의 성질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3강의 강의에서는 이제 급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